한국? 하하, 이제는 중국한테 안 되죠. 이탈리아 정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계올림픽 직후 최악의 전력난과 파산 위기에 내몰린 밀라노. 돈 냄새를 맡은 중국은 부패한 이탈리아 관료들을 돈으로 매수해 삼성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하지만 단 3일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밀라노를 덮친 최악의 눈보라에 중국 장비들이 전부 먹통이 된 겁니다. 반면 한국의 장비들은 멀쩡했고 결국 이태리 정부는 한국에 살려달라 애원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과 밀라노를 동시에 굴복시킨 대한민국 삼성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역대 가장 넓게 찢어진 분산 궤체라는 기록을 세웠죠. 문제는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도시의 피가 전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100년 된 전력망은 올림픽 부활을 버티다 한계치까지 타버렸어요. 통신 케이블 절반이 교체 판정을 받았고 밀라노 시청 앞에는 3조 7천억 원짜리 적자 청구서가 떨어졌습니다. 폐막식 불꽃이 꺼진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그 청구서를 들고 시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로렌초 발디, 밀라노 시청 인프라재무 총괄 디렉터입니다. 23년 동안 이 도시의 혈관을 관리해 온 사람이에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밀라노의 파이프는 없다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그 혈관이 전부 썩어 터진 겁니다. 당장 새 심장을 달아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예산은 바닥이었어요. 제 앞에 놓인 제안서는 3장이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중국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의 삼성.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3번째 제안서를 파쇄기 앞으로 밀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없는 동양의 전자회사에게 르네상스의 도시를 맡긴다? 말이 됩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작 텔레비전하고 휴대폰이었어요. 냉장고나 잘 만드는 회사가 도시 인프라를 들먹이다니. 농담도 격이 있어야죠. 파쇄기가 윙윙거리며 그 제안서를 삼켜버렸습니다. 종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어요. 저는 남은 2장의 제안서만 들고 시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장은 창가에 서서 두오모 성당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발디, 얼마나 급한 거야. 저는 청구서를 시장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3조 7천억입니다. 전력망 교체, 통신 케이블 재시공, 변전소 32곳 긴급 보수, 여기에 올림픽 기간 중 임시로 돌려막은 하수 인프라까지 합치면 이 숫자도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시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래서 답은 있나? 시장이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유럽 컨소시엄과 중국 컨소시엄 제안서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2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유럽 쪽은 장클로드 아르노 위원장이 직접 밀고 있고 중국 쪽은 웡 회장의 스마트 시티 패키지입니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르노 위원장이라면 든든하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장클로드 아르노, EU 인프라 위원장. 유럽의 연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브뤼셀에서 그 이름이면 못 열 분이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밀라노 건을 챙기겠다고 나선 이상 유럽 컨소시엄 쪽으로 판이 기울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웡 회장이었어요. 사실 웡 회장의 제안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솔깃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견적의 60%도 안 되는 가격의 전력망, 통신망, 스마트 시티 제어 시스템까지 통째로 깔아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3조 7천억의 적자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반값이라는 숫자는 마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3년 동안 인프라를 다뤄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짜 심장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반값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웡 회장 쪽 계약 조건을 법무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시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발디, 아르노 위원장이 내일 밀라노에 온다. 직접 만나서 유럽 컨소시엄 방향을 먼저 잡아. 시장의 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장클로드 아르노 위원장이 밀라노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눈에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전형적인 브뤼셀 엘리트였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서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아르노 위원장이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 하나를 꺼냈어요. 발디 디렉터, 솔직히 말하겠소.
밀라노 거는 유럽 차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유가 직접 보증을 서도 좋을 만큼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유 보증이라니, 이건 사실상 금리 부담을 절반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였어요. 그런데 아르노 위원장이 바인더를 펼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소.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죠. 웡 회장의 중국 컨소시엄을 공동 파트너로 합류시키시오. 하드웨어는 중국 쪽이 깔고 관리 감독은 유럽이 맡는 겁니다. 가격도 맞고 체면도 살리는 방법 아니겠소. 펜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유 보증을 미끼로 중국 컨소시엄을 끼워 넣겠다는 겁니까? 저는 아르노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파란 눈 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위원장님,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 전력망과 통신망을 외국 기업의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발디 디렉터, 이건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요. 중국이 깔아주는 인프라 위에 유럽의 감독 체계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소. 21세기에 아직도 동양인이 서양인이 따지는 건 촌스러운 일이오. 제가 촌스럽다고요? 보안을 걱정하는 게 촌스럽다는 겁니까?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아르노 위원장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유 보증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증의 대가로 중국 컨소시엄의 밀라노의 목줄을 넘기라니. 반값 인프라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실무자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3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그 직감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 파쇄기 옆에서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잘려나간 종이 조각 사이로 파란색 로고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삼성. 제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갈아버린 세 번째 제안서의 잔해였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쓸데없는 짓이었죠.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가 밀라노를 살린다는 건 여전히 웃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파란 조각이 자꾸 시야에 밟혔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제 안에 실무자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넌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했잖아. 23년 경력의 인프라 전문가가 이름만 보고 판단했어. 그게 맞는 거냐고.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웡 회장의 중국 컨소시엄 계약서를 법무팀에 넘겨야 했어요. 아르노 위원장의 제안을 따르든 말든 숫자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였으니까요. 밀라노의 2월 바람이 시청 건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시동을 거는데 라디오에서 올림픽 폐막 특집이 흘러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밀라노 코르티나 대회.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밝았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성공적이라고요? 이 도시의 속이 전부 골마터졌는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140만 밀라노 시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가는 100년 된 파이프 위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웡 회장이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시청이 아니라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안쪽의 고급 레스토랑을 지정해 왔어요. 첫 만남 장소를 자기가 고르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거나 상대를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이거나. 웡 회장은 둘 다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웡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체구가 크지 않은데도 존재감이 묵직했어요.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악수하는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발디 디렉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밀라노를 23년간 지켜오신 분이시라면서요.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경력 연수까지 정확히 알고 왔다. 이 사람, 숙제를 해왔군. 자리에 앉자마자 웡 회장이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밀라노 전체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전력망, 통신망, 교통 제어 시스템까지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저희가 밀라노의 현재 인프라 상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뢰가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시청 내부에서도 완성하지 못한 수준의 정밀 분석이었어요. 등줄기가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웡 회장이 지도를 확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발디 디렉터, 솔직히 말씀드리죠. 밀라노의 인프라는 교체가 아니라 이식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부분 수리로는 3년을 못 버텨요. 저희는 전력망, 통신망, 스마트 시티 제어 시스템을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유럽 컨소시엄 견적의 58%입니다. 58%.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3조 7천억의 58%면 2조 1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차액만 1조 6천억. 그 돈이면 밀라노 시 전체 공무원 월급을 3년치 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프라 전문가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웡 회장이 미소를 지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저희는 이미 동남아시아 7개 도시, 아프리카 4개 도시에 같은 시스템을 깔았어요. 모듈이 표준화되어 있으니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밀라노만을 위한 특별 할인이 아니에요. 그럴듯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 실무자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11개 도시에 동시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라. 그 도시들이 전부 이 회사의 목줄을 잡혀 있다는 뜻 아닌가. 저는 그 불안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 조건을 물었죠. 유지 보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구조는요. 웡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밀어왔어요. 30년 장기 임대 방식입니다. 하드웨어 소유권은 저희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밀라노시는 사용권을 갖는 구조예요. 유지 보수는 저희가 전담합니다. 시청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편리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밀라노시가 자기 도시의 심장을 만질 권한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식사가 끝나고 웡 회장과 헤어진 뒤 저는 시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파울로 가르시아, 선수촌 시설 총괄 소장이었어요. 디렉터, 시간 되시면 선수촌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묘했어요. 흥분과 당혹이 반반 섞인 톤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선수촌에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파울로는 20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전화를 하는 인간이 아니었죠. 30분 뒤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 폐막 후 철수 작업이 한창이어야 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북유럽 선수단 숙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밀라노 시설 관리 직원들이었어요. 파울로가 저를 붙잡고 복도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겁니다, 디렉터. 이걸 좀 보십시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키가 20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 둘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옷장 앞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옷장처럼 생긴 기계 앞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스키복이 걸려 있었고 내부에서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수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그 기계를 찍으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파울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에어드레서입니다. 삼성에서 선수촌에 깔아놓은 의류관리기예요. 올림픽 기간 내내 저 기계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옷장 하나에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파울로,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세탁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 말에 파울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까 다릅니다. 세탁이 아니라 살균이에요. 키복을 물에 적시지 않고 땀 냄새를 잡아버립니다. 북유럽 선수단이 숙소를 배정받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 기계가 몇 대 있는지였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옷장 하나가 뭘 바꾸겠습니까? 밀라노에 필요한 건 전력망이지 세탁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울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에어드레서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돌아 공용 라운지로 가는데 선수 서너 명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부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접히는 휴대폰.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이었죠. 한 명이 화면을 톡 치자 방 안에 조명이 바뀌었어요. 다른 한 명이 뭔가를 말하자 화면에 이탈리아어 자막이 떴습니다. 파울로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스마트싱스라는 앱입니다. 저 폰 하나로 방 안에 에어드레서, 에어컨, 조명을 전부 제어해요. AI 통역 기능도 들어있어서 선수들이 밀라노 직원들하고 저걸로 대화합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노르웨이 선수가 폰에 노르웨이어로 뭔가를 말하자 스피커에서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어요. 밀라노 시설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고 그 대답이 다시 노르웨이어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휴대폰 하나가 언어의 벽을 허물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선수촌을 빠져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또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밀라노 시설관리 직원 한 명이 자기 낡은 폰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받은 듯한 지 플립이 들려 있었죠.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옷장 하나, 폰 하나가 뭘 바꾸겠다고 콧방귀를 뀌었는데 지금 밀라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낡은 유럽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잖습니까? 시청에 돌아왔을 때 수석 데이터 분석가 발렌티나 비앙키가 제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었어요. 디렉터, 올림픽 기간 통신 트래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발렌티나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부분이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 중 밀라노 전체 통신망 평균 장애율이 3.2%였습니다. 경기장별로 보면 산시로가 4.5, 메다글리의 플라자가 5.1이었고요. 그런데 딱 한 곳만 수치가 다릅니다. 발렌티나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선수촌 통신 네트워크, 장애율 0.00%.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발렌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이 선수촌에 자체 네트워크를 깔았어요. 올림픽 17일간 5만 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장애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데이터 오류인 줄 알고 3번 돌려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0.00%. 오류율 제로. 23년간 인프라를 다루면서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제 표정이 변한 걸 발렌티나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디렉터, 저는 숫자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디렉터 몫이에요. 발렌티나가 출력물을 제 책상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100년 된 전력망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책상 위에 출력물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0.00%. 그리고 시야 구석에 파쇄기 옆에 삐져나와 있는 파란 종이 조각이 또 보였어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입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시청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디렉터, 면담 요청이 와 있습니다. 삼성 유럽 미래전략본부에서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거절해. 비서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아르노 위원장 측에서 먼저 회의 배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합동 브리핑 자리에 삼성 측도 참석하는 걸로 이미 확정됐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삼성을 불렀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과 중국의 공동 파트너십을 밀어붙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삼성을 회의석에 앉히겠다는 겁니까?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 마테오 리치가 버티고 있었어요. 밀라노 수석 도시공학자, 체구가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제 엔진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는 구시대의 공학자였죠. 반대편에는 웡 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삼성 측 대표가 들어왔을 때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로비스트가 올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인 작업복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었고 손등에 기름때가 밴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강민혁, 삼성 유럽 미래전략본부 특임 단장이라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온 손이었어요. 아르노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단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소. 오늘 자리는 밀라노 인프라 복구의 방향을 정하는 합동 브리핑이오. 삼성 측이 제안할 게 있다면 들어보겠소. 다만 시간은 15분만 드리리다. 15분. 3조 7천억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삼성에게 주어진 시간이 고작 15분이었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기회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망신을 주려는 자리였어요.
강민혁 단장이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자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프도 없고 그림도 없었어요. 오직 숫자와 표, 그리고 실측 데이터뿐이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3가지 숫자뿐이에요. 첫 번째 숫자, 48시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선수촌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체를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모듈형 ESS 24기를 48시간 만에 가동시켰어요. 현장 토목 공사는 없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저희 엔지니어 16명이 우주정거장 조립 방식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콧등을 찡그렸어요. 48시간이라니, 그건 설치지 검증이 아니잖소. 급하게 꽂아놓고 나중에 터지면 누가 책임지겠소. 강민혁 단장이 마테오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숫자가 그 답입니다. 두 번째 숫자, 0.00%. 올림픽 17일간 선수촌 통신 네트워크 장애율입니다. 5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한 환경에서 단 한 건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밀라노 시청 자체 데이터로 이미 검증된 수치입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어제 발렌티나가 제 책상에 내려놓은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수치니까 당연히 아는 거였죠. 제가 뒤늦게 확인한 걸 그들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테오 리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입을 열었어요. 실험실 조건에서야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 있겠지. 문제는 실전이오. 밀라노 전체를 커버하는 건 선수촌 하나 돌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강민혁 단장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동의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세 번째 숫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녹스 보안 등급 CC EAL5+. 저희 전체 시스템의 보안 제어는 삼성 녹스가 담당합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 인증을 통과한 보안 아키텍처예요.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강민혁 단장이 이 말을 할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웡 회장 쪽을 봤습니다. 원격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 단어가 왜 갑자기 귀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웡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시계를 봤어요. 강 단장, 시간이 다 됐소. 겨우 7분이었습니다. 15분도 채우지 못하게 자른 거였죠. 강민혁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빼지 않았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놔두고 가겠습니다. 언제든 검증하십시오. 저희는 멈추지 않는 심장을 달아드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고개 한번 숙이고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아르노 위원장이었습니다. 뻣뻣한 동양 샌님들이란 비즈니스의 예술을 모르는 거요. 아르노 위원장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맞장구를 쳤어요. 실험실에서나 통할 사기극이지. 도시 인프라를 USB 하나로 증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마추어요. 웡 회장이 태블릿을 덮으며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은 인정하지만 밀라노가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규모와 가격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웃었어요.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판이 자기들 손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죠. 저도 웃어야 했습니다.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는 심장을 달아드리러 온 겁니다. 강민혁 단장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안 하고 와인도 안 마시고 데이터 USB 하나만 턱 놓고 가버린 사람.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사람.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말대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서 테이블 위에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집어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까 강민혁 단장이 보여준 세 번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왜 그 말이 자꾸 웡 회장의 미소와 겹쳐 보이는 겁니까?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발렌티나 비앙키와 마주쳤습니다. 발렌티나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디렉터,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발렌티나,
중국 컨소시엄 제안서의 기술 스펙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스템 관리 권한 구조를 중심으로. 발렌티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웡 회장 쪽 제안서를요? 분석하는데 2, 3일은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오른쪽에 유럽 컨소시엄 바인더, 왼쪽에 중국 컨소시엄 서류, 그리고 가운데에 강민혁 단장이 놓고 간 USB가 있었어요. 아직 꽂아보지 않은 USB. 저는 한참 동안 그 세 가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23년간 인프라를 다루면서 확신이 안 서는 순간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아래로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 도시의 심장을 누가 교체하게 될지, 그 심장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저는 모니터 옆에 놓인 USB를 한 번 더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그걸 꽂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발렌티나에게 중국 컨소시엄 기술 스펙 분석을 맡겨놓고 저는 일상 업무에 파묻혔어요. 변전소 긴급 보수 일정 조율, 올림픽 임시 시설 철거 감독, 시위의 예산 심의 준비, 3조 7천억의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도 강민혁 단장이 놓고 간 USB는 제 모니터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에 밟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전, 발렌티나가 노크 없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크를 안 한다는 건 급하다는 뜻이었어요. 손에 출력물 묶음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빨간 펜 표시가 아니라 노란 형광펜이 줄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디렉터, 중국 컨소시엄 기술 스펙 분석 중간 결과입니다. 전부 끝내려면 며칠 더 걸리지만 이건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발렌티나가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형광펜 범벅이었어요. 계약서 본문에는 시스템 관리 권한이 밀라노 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부속서, 그러니까 본문 뒤에 붙어있는 300쪽짜리 스펙 문서를 뜯어보니까 구조가 다릅니다. 저는 출력물을 당겨 읽었어요. 발렌티나가 손가락으로 한 단락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긴급 유지보수 프로토콜이라는 항목이에요. 시스템에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 본사 서버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권한을 갖는다. 밀라노 시의 사전 승인 없이도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긴급 유지보수 프로토콜. 이름은 그럴듯했어요. 시스템이 고장 나면 본사에서 원격으로 고쳐주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발렌티나의 형광펜은 그 아래에도 그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중대 결함의 정의가 어디에도 없어요. 무엇이 중대 결함인지를 판단하는 권한도 컨소시엄 본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이건 중대 결함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밀라노 전체 인프라의 제어권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흘 전 강민혁 단장이 회의실에서 한 마리 번개처럼 스쳤어요.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그때 왜 그 말이 웡 회장의 미소와 겹쳐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 단장은 삼성의 장점을 말한 게 아니라 중국 쪽의 약점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자기 시스템의 구조만 설명하는 것으로요. 발렌티나, 이걸 아르노 위원장 측에서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렌티나가 잠깐 망설였어요. 기술 부속서를 끝까지 읽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쪽을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문만 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본문은 깨끗하고 뒷면에 칼을 숨겨놓은 거였죠. 저는 출력물을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두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분석이 끝나면 전체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이 내용을 다른 데 꺼내지 마십시오. 발렌티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자, 시선이 저절로 모니터 옆에 USB로 갔어요. 사흘 동안 무시해왔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꽂으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23년간 인프라를 다뤄온 사람이 숫자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꽃자 폴더 하나가 떴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어요. 폴더를 열자 파일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선수촌 ESS 설치 타임라인. 48시간의 전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선수촌 네트워크 실시간 로그. 17일치 데이터가 초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스 보안 아키텍처 기술 백서였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48시간 타임라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모듈을 조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와 시각이 초 단위까지 찍혀 있었어요. 1장, 2장, 3장. 넘길수록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마케팅 자료가 아니었어요. 시공일지 그 자체였습니다. 볼트 하나 조이는 과정, 전압 테스트 수치, 각 모듈의 연결 확인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23년간 유럽의 건설 현장을 봐왔지만 이 정도 밀도의 시공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 발렌티나가 분석한 0.00%의 원본 데이터였어요. 17일간 초 단위 기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트래픽이 폭주한 시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개막식 날, 피겨스케이팅 결승 날, 폐막식 날. 접속자가 5만 명을 넘긴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래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주 구간에서도 직선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건 기술력이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한 건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열다가 멈췄습니다. 녹스 보안 백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외부 원격 접근 차단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레벨에서 구현된다. 치 자체에 물리적 차단 구조가 내장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이 구조를 우회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레벨. 칩에 박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은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뒤에 원격 제어 권한을 숨겨놓았는데 삼성은 칩 자체에 그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린 거였어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파쇄기에 넣어버린 제안서의 주인은 로비 대신 데이터를 들고 왔고 모욕 대신 사실을 남기고 갔습니다. 반면 제가 신뢰했던 쪽은 이유 보증을 미끼로 중국의 칼을 밀라노 등에 꽂으려 하고 있었어요. 23년간 쌓아온 제 판단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장인어른 주세페 영감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로렌초, 요즘 얼굴이 돌이야. 시청에서 무슨 일이 있나? 주세페 영감은 과거 피아트에서 30년 넘게 엔진을 깎던 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명장이었죠.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손가락에는 아직도 기름때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USB에서 본 사진 한 장을 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ESS 모듈을 조립하는 장면이었어요. 주세페 영감이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하고, 더 확대하고, 볼트 접합 부위를 한참 동안 노려봤어요.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로렌초, 이 접합부 공차가 0.1mm 이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주세페 영감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진 눈 속에 불꽃 같은 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엔진을 깎으면 보여. 이건 기계가 한 게 아니라 사람 손이 한 거야. 기계가 이 공차를 맞추려면 설비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거든. 사람 손으로 이걸 맞추려면 미칠 듯한 훈련과 집념이 필요해. 주세페 영감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피아트에서 일하던 시절에 이런 공차를 맞출 수 있는 팀이 이탈리아에 3곳이었어. 지금은 하나도 없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저 동양인들의 피 속에서 펄떡이고 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제조업의 황금기를 직접 만든 사람이 사진 한 장에 그런 말을 하다니. 주세페 영감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부러움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100년 된 전력망이 또 한계를 드러내는 거였죠.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시청에 가면 아르누 위원장의 압박과 웡 회장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머릿속에는 3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0.1mm의 공차, 0.00%의 오류율, 그리고 300쪽 뒤에 숨겨진 칼. 이 도시의 심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아르누 위원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까지 밀라노 시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브뤼셀에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사흘, 3조 7천억짜리 결정을 사흘 안에 내리라는 겁니까? 아르누 위원장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이게 일정 압박이 아니라 결론 강요라는 걸 눈치채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공동 파트너십, 그 합의 안에 밀라노 시장의 서명을 받아내라는 뜻이었죠. 저는 시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발렌티나의 중간 분석 결과, 그러니까 중국 컨소시엄 기술 부속서에 숨겨진 원격 제어 조항에 대해서요. 시장이 서류를 읽다 말고 안경을 벗었어요. 발디,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건데 확실한 거야? 확실하냐고요? 발렌티나가 3번 돌려서 나온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중간 결과입니다. 최종 분석이 나와야 확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수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이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삼성 측과의 실무 협의를 한 번도 잡지 않았는데 강민혁 단장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비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디렉터, 선수촌 ESS 시설에서 삼성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인데 마테오 리치 공학자가 현장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ESS 모듈이 설치된 구역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테오 리치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 2명 앞에 서서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소. 이 시설은 밀라노시 관할이야. 허가 없이 장비를 만지는 건 불법이오. 마테오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채로요. 그때 뒤쪽에서 강민혁 단장이 걸어왔습니다. 역시 소매를 걷어붙인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강민혁 단장이 마테오 앞에 서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리치 공학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계약에 따른 사후 점검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철수 전 모듈 상태 진단이 남아 있습니다. 마테오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점검이라고? 올림픽 끝났으면 짐 싸서 나가야지. 자기네 장비를 빌미로 밀라노에 발을 걸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강민혁 단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봤던 건 참을성이 아니었어요. 아예 감정의 회로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리치 공학자님, 이 모듈은 영하 25도까지 정상 가동이 보증됩니다. 오늘 점검은 밀라노의 2월 한파에 대비한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계약서 부속 조항 7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서류를 한 장 꺼내서 마테오에게 건넸어요. 마테오가 서류를 훑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어요. 강민혁 단장이 마테오에게 등을 돌리고 엔지니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방진복 차림의 엔지니어들이 다시 모듈 앞으로 돌아갔어요.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읽고 다른 한 명이 볼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주세페 영감이 말한 그 집념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돌아가려는데 강민혁 단장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상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어요. 수요일 밤부터 알프스 쪽에서 눈보라가 내려온다는 예보였습니다. 밀라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전력망 현황 앱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전력망의 실시간 부하율이 73%를 찍고 있었어요. 한파가 오면 난방 수요가 폭증합니다. 부하율이 90을 넘기면 변전소가 버티지 못해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의 수요일 마감. 한파 경보. 3조 7천억의 구멍. 전부 같은 날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지만 전력망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하율 82%. 위험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죠. 아르노 위원장 비서실에서 오후 4시까지 최종 입장을 보내달라는 독촉이 2번 왔습니다. 저는 시장과 마지막 협의를 하기 위해 시장실로 향했어요. 시장실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시청 건물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복도, 사무실, 엘리베이터, 비상등까지 전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서류가 쏟아지는 소리.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폰을 꺼냈어요. 화면 불빛에 의지해서 시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디, 밖을 봐.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꺼져 있었습니다. 두오모 광장, 갈레리아, 나빌리오 운하. 평소에는 불빛으로 반짝이던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어요. 눈보라가 도시를 덮치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밀라노 시내의 하얀 눈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40만 시민이 영하 15도의 어둠 속에 갇힌 겁니다. 전화기가 동시에 울려댔어요. 변전소 32곳 중 17곳에서 과부하 차단이 걸렸다는 보고였습니다. 100년 된 전력망이 한파 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진 거였어요. 마테오 리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디렉터, 유럽 컨소시엄 긴급 백업 발전기를 가동했는데 12기 중 8기가 안 돌아갑니다. 영하 15도에서 디젤 라인이 얼어붙었어요. 마테오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독일제 엔진이 최고라고 주먹을 쥐던 그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전력망 현황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도시 전역이 빨간색이었어요. 유일하게 초록색으로 빛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수촌이었어요. 저는 그 초록색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파울로 가르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파울로, 선수촌 상황이 어떻습니까? 파울로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디렉터,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전 후 1초도 안 돼서 삼성 ESS가 자동 전환됐어요. 난방도 통신도 전부 정상입니다. 지금 선수촌에 남아있는 철수 인원 230명이 전부 안전합니다. 1초. 밀라노 전체가 칠흑으로 빠진 그 순간 삼성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1초 만에 선수촌의 심장을 대신 뛴 겁니다. 시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발디, 저게 뭔가. 시장도 앱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초록색 점. 선수촌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삼성 ESS가 살아있습니다. 시장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밀라노는 죽어 있었고 한국 기술이 심장을 달아놓은 곳만 살아있었어요. 이것보다 잔인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변전소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시청 비상대책본부에서 밤을 새웠어요. 마테오 리치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본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기계가 얼어 터지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독일제 엔진 예찰로는 온데간데 없었고 큰 덩치가 의자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테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새벽 4시, 전력이 70% 복구됐습니다. 저는 비상대책본부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앱을 다시 열었어요. 선수촌의 초록색 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가 무너지고 유럽의 기계가 얼어붙고 독일의 엔진이 멈추는 동안 한국의 심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의 마감은 이미 지나 있었어요. 최종 입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바심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지금까지보다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3조 7천억의 구멍, 300쪽 뒤에 숨겨진 칼, 0.00%의 오류율, 0.1mm의 공차, 그리고 1초 만에 뛴 심장. 숫자들이 한 줄로 꿰어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 23년차 실무자가 더 이상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밀라노의 아침은 처참했어요. 눈보라는 그쳤지만 도시 곳곳에 정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열지 못했어요. 병원 3곳이 비상 발전기로 밤을 버텼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영하 15도에서 난방이 끊긴 노인 요양시설에서 저체온 환자 17명이 발생했어요.
시청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40만 밀라노 시민이 하룻밤 사이에 100년 된 인프라의 민낯을 온몸으로 겪은 거였죠. 비상대책본부에서 밤을 새운 뒤 저는 샤워도 하지 못한 채로 시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시장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발디, 아르노 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브리셀이 난리야. 시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수요일 마감을 넘겼으니 당연히 화가 났겠죠. 제가 말했어요. 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야. 오히려 기회라고 하더군. 정전 사태를 빌미로 이후 긴급 인프라 기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뭔지. 중국 컨소시엄 합류가 전제 조건이겠죠. 시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이 곧 등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비아 로마노, 삼성 수석 엔지니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탈리아 이름이었습니다. 얼굴도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인사하는 각도가 미세하게 깊었고 허리를 펴는 속도가 빨랐어요. 한국식이었죠. 발디 디렉터,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강민혁 단장님이 보내신 건 아니에요. 제 판단으로 왔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삼성 측에서 시청에 직접 오시는 건 절차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정전 때 선수촌에 있었어요. ESS 전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디렉터님이 알아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전 당일 밤 선수촌에 있었다면 현장 엔지니어였다는 뜻이었어요.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실비아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정전 순간의 ESS 전환 로그였습니다. 오후 3시 47분 3초, 밀라노 주 전력망 전압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3시 47분 4초, ESS 24기가 동시 기동했어요. 전환 소요 시간 0.97초, 1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0.97초. 파울로가 1초라고 한 건 반올림이었던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1초도 안 걸린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의 비상 발전 시스템은 전환에 최소 3초에서 5초가 걸려요. 그것도 정상 조건에서요.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 1초 미만이라니. 실비아가 대답했습니다. 모듈형 ESS는 상시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전력망 전압을 밀리초 단위로 감시하고 있어서 전압 강화가 감지되는 순간 물리적 스위치가 떨어져요. 소프트웨어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직접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하드웨어가 직접 반응한다. 녹스 보안 백서에서 읽은 것과 같은 철학이었어요. 소프트웨어에 맡기지 않는다. 칩에 박는다. 회로에 새긴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실비아를 봤습니다. 로마노 엔지니어. 실례지만 이력이 궁금합니다. 이탈리아 분이 삼성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하고 계시다니. 실비아가 잠깐 웃었어요.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출신이에요. 졸업 후 한국 울산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삼성 에너지 사업부 연구소에서요. 울산에서 5년. 그게 실비아의 인사 각도와 허리 펴는 속도를 설명해 주는 거였군요. 울산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비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묵직한 게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빨리빨리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점심시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1시간 쉬는 게 당연했거든요. 울산 연구소에서는 점심이 15분이었습니다. 밥을 삼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빨리 하되 틀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용접 접합부 공차가 0.2mm를 넘겼다고 라인 전체를 멈춘 적이 있어요. 납품 마감이 이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감을 못 지키면 욕을 먹지만 분량을 내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감을 못 지키면 욕을 먹지만 분량을 내면 죽는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주세페 영감이 사진 한 장에서 읽어낸 0.1mm의 집념이 이런 문화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실비아가 말을 이었어요. 디렉터님, 저는 울산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젯밤에 ESS가 0.97초 만에 전환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 24기의 모듈 하나하나를 수천 번 테스트한 결과예요. 실비아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더 내려놓았습니다. 강 단장님 직통 번호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강 단장님은 정치를 안 하는 분이에요. 대신 전화하시면 숫자로 대답하실 겁니다. 실비아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혁. 이름 석자 아래에 직통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지감도 없고 회사 로고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함에서까지 군더더기를 뺐어요. 오후에 발렌티나의 최종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컨소시엄 기술 부속서 완전 분석. 328쪽을 전부 뜯어본 결과였어요. 발렌티나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디렉터, 중간 보고 때 말씀드린 원격 제어 조항 말고도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발렌티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뭡니까? 발렌티나가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부속서 273페이지,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컨소시엄은 시스템 안전을 위해 전체 인프라의 가동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 기간은 분쟁 해결 시까지로 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인프라를 꺼버릴 수 있다. 분쟁 해결 시까지. 밀라노 시가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국 컨소시엄이 밀라노 전체의 전력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젯밤 정전이 자연재해 때문이었다면 이건 인위적으로 그 정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박아놓은 거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젯밤의 어둠이 다시 눈앞을 스쳤습니다. 140만 시민이 영하 15도에 갇혔던 그 밤, 저체온 환자 17명. 그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웡 회장의 사람 좋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반값 인프라를 미끼로 도시의 숨통을 쥐려는 포식자. 미소 뒤에 이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발렌티나, 이 보고서를 당장 시장에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사본 하나를 법무팀에도 보내십시오. 발렌티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정전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리에서 전력 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전력망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실비아가 놓고 간명함을 봤어요. 강민혁 직통 번호. 아직 전화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 판에서 정치도, 매물도, 가머니설도 없이 오직 숫자와 결과만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디렉터, EI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일스 도어티 리스크 디렉터가 내일 밀라노에 온다고 합니다. 정전 사태 이후 밀라노 인프라 투자 리스크를 재평가하겠다고요. EIB, 유럽투자은행, 밀라노가 돈을 빌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 은행의 리스크 디렉터가 직접 온다는 건 밀라노의 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파 정전이 밀라노의 지갑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됐든 아니든 이 도시는 기다려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마일스 도어티는 제가 예상한 인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EIB 리스크 디렉터라면 아르노 위원장처럼 양복에 향수를 풍기는 브리셀 관료일 줄 알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도어티는 구겨진 트렌치코트에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차가웠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만 보는 눈이요. 시청소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어티가 서류 가방을 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발디 디렉터,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밀라노의 인프라 신용등급이 정전 사태 이후 2단계 하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EIB 대출 금리가 2.5% 올라가요. 2.5%, 3조 7천억에 2.5%면 연간 이자 부담만 900억 이상이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위가 쓰렸어요. 도어티 디렉터, 정전은 한파로 인한 일시적 과부하였습니다. 복구는 이미 완료됐고요.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궁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어티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일시적 과부하가 아닙니다. 100년 된 전력망이 정상 한파에도 버티지 못했다는 건 구조적 결함이에요. EIB가 보는 건 어젯밤의 정전이 아니라 다음 겨울에 같은 일이 반복될 확률입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도어티의 말이 맞았어요. 100년 된 혈관에 반창고를 붙여봐야
다음 한파에 또 터질 게 뻔했으니까요. 도어티가 서류 가방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라노의 인프라 복구 파트너 후보를 직접 검토하러 왔습니다. 현재 3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중국 컨소시엄, 그리고 삼성입니다. 다만 삼성 측은 현재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어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다는 말을 EIB 리스크 디렉터 앞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절차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댔죠. 도어티가 더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중국 컨소시엄 건부터 보겠습니다. 발디 디렉터, 웡 회장의 제안서를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 부속서 포함해서요. 저는 발렌티나의 최종 분석 보고서와 함께 중국 컨소시엄 전체 서류를 넘겼습니다. 도어티가 읽기 시작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한 줄 한 줄 씹듯이 읽었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소회의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어티가 부속서 273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발렌티나가 형광펜을 그어놓은 바로 그 페이지였어요. 분쟁 시 인프라 가동 중단 조항. 도어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넘기더니 긴급 유지보수 프로토콜 조항을 찾아서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그리고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발디 디렉터. 도어티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어요. 이 두 조항을 조합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어티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어티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중대 결함의 정의 권한이 컨소시엄 본사에 있습니다. 둘째, 분쟁 발생 시 인프라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중국 측이 원하는 시점에 밀라노의 전력과 통신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요. 계약서 안에 합법적으로 숨겨놓은 킬 스위치입니다. 킬 스위치. 도어티가 그 단어를 쓰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조각조각 감지해왔던 불안감이 한 단어로 응축된 거였어요. 웡 회장의 미소, 반갑 제안, 300쪽 뒤에 숨겨진 칼. 전부 하나의 설계였습니다. 밀라노의 목줄을 쥐기 위한 설계. 도어티 디렉터, EIB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어티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EIB 내부 기밀 보고서입니다. 웡 회장의 컨소시엄이 지난 5년간 깔아놓은 인프라의 보안 감사 결과예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11개 도시 중 6곳에서 계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6곳 모두에서 분쟁 기간 중 인프라 장애가 보고됐어요. 한 도시에서는 전력 공급이 사흘간 중단됐고 다른 도시에서는 통신망이 이틀간 마비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부 기술적 결함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EIB의 독립감사팀이 로그를 뜯어보니 6건 모두 중국 본사 서버에서 원격 명령이 내려간 시점과 장애 발생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웡 회장의 컨소시엄이 실제로 킬 스위치를 작동시킨 전력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젯밤 밀라노의 정전은 자연재해였지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다음 정전은 자연재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도어티가 봉투 안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비교 자료입니다. 삼성 녹스 보안 체계의 무결성 지표예요. 2장짜리 문서였습니다. 간결했어요. 상단에 미국 국방부 보안 인증 등급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핵심 수치 3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침투 시도 차단율 100%, 원격 접근 물리적 차단 구조 인증 완료, 소프트웨어 우회 가능성 0%. 도어티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중국 컨소시엄의 킬 스위치 증거, 오른쪽에는 삼성 녹스의 무결성 지표. 발디 디렉터, 저는 EIB 리스크 디렉터입니다. 밀라노의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라고 말할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리스크를 평가할 의무는 있습니다. 도어티가 왼쪽 서류를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이 파트너를 선택하면 EIB는 밀라노 대출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인프라를 외국 기업이 원격으로 중단할 수 있는 구조에 투자하는 건 EIB 정관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류를 봤어요. 이 구조라면 다릅니다.
하드웨어 레벨에서 원격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니 리스크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도어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중국 컨소시엄을 밀고 있다는 건 압니다. EU 보증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EU 보증이 EIB 승인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건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무게를 곱씹었어요. EU 보증은 아르노 위원장의 카드였지만 그 카드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EIB뿐이었습니다. 도어티가 EIB 승인 불가를 선언하면 아르노 위원장의 카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였어요. 도어티가 일어서며 코트를 집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브뤼셀로 돌아갑니다. 리스크 재평가 보고서는 2주 내로 EIB 이사회에 올라갈 겁니다. 밀라노의 결정은 그 전에 내려야 해요.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도어티의 등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밀라노에 온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리스크 평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제 눈을 열어주러 온 거였습니다. EIB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제가 혼자서는 깨지 못할 판을 깨주러 온 거였죠.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도어티가 놓고 간 2장의 서류가 나란히 있었어요. 킬 스위치 증거와 녹스 무결성 지표. 저는 서랍을 열어 실비아가 놓고 간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민혁, 직통 번호. 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아르노, 이 위원장. 그 사람이 이 증거를 보고도 중국 컨소시엄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무지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아르노 위원장 비서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영상회의를 요청한다. 의제는 밀라노 인프라 파트너 최종 검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23년간 유럽의 규칙 안에서 살아왔던 저는 지금 그 규칙을 만든 사람에게 칼을 겨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밀라노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복구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아직 깜빡거리는 등도 있었지만 도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 필요한 건 깜빡거리지 않는 심장입니다. 멈추지 않는 심장. 강민혁 단장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강민혁 단장이 받았습니다. 강민혁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답게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단장, 로렌초 발디입니다. 밀라노 시청 인프라 총괄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투도, 반가워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밀라노 인프라 복구 제안을 공식 검토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까? 강민혁 단장이 3초 정도 멈췄어요. 몇 시입니까? 장소도 안 묻고 이유도 안 묻고 시간만 물었습니다. 9시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강민혁 단장이 말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42초. 이 사람은 전화도 USB처럼 핵심만 남기고 잘라내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45분, 강민혁 단장이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보다 15분 일찍이었어요. 소회의실에 들어서는데 역시 소매를 걷어붙인 작업복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넥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지난번보다 두꺼워져 있었어요. 강 단장,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할 건 없습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온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어요. 지난번 브리핑에서 보여주신 3가지 숫자는 확인했습니다. USB 데이터도 전부 봤어요.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가만히 기다렸어요. 밀라노 전체 인프라를 삼성이 맡는다면 규모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민혁 단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바인더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과 경계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미 준비해왔다는 건 제가 전화할 걸 예상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라면 후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인더를 펼치자 밀라노 전체 인프라 교체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제가 23년간 관리해온 도시의 혈관이 한 장에 도면
위에 전부 펼쳐져 있었어요. 변전소 32곳, 주요 통신 허브 18곳, 하수 펌프 스테이션 24곳.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시청 내부 데이터를 안 쓰고 어떻게 이 정밀도를 맞춘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도면의 기초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대답했어요. 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 ESS를 운영하면서 밀라노 주 전력망의 전압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전압 강화 지점을 역추적하면 변전소 위치와 상태가 나옵니다. 통신망도 같은 방식이에요. 선수촌 네트워크를 통해 밀라노 전체 통신 트래픽의 병목 지점을 역산했습니다. 선수촌 하나를 거점으로 밀라노 전체를 스캔한 거였어요. 웡 회장이 태블릿으로 보여준 밀라노 분석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정밀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웡 회장은 밀라노를 위해서 내려다봤고 강민혁 단장은 밀라노의 혈관 속에서 올려다본 거였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혁 단장이 로드맵의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전체 교체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변전소 32곳에 모듈형 ESS를 설치합니다. 소요 기간 45일. 2단계, 통신 허브 18곳에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소요 기간 30일. 3단계, 전체 시스템을 녹스 보안망으로 통합합니다. 소요 기간 20일. 총 96일이면 밀라노의 심장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96일. 석 달 남짓이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최소 2년을 잡았던 공사였어요. 중국 컨소시엄도 18개월을 제시했고요. 96일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단장, 솔직히 묻겠습니다. 96일이 현실적인 숫자입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나왔어요. 강민혁 단장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수촌 ESS 24기를 48시간 만에 가동시킨 건 확인하셨죠? 그 24기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0.97초 만에 밀라노 정전을 대체한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약속이 아니라 실적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실적.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비아가 말한 대로였어요. 이 사람은 숫자로 대답합니다. 그때 제 폰이 울렸어요. 아르노 위원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영상회의가 오전 11시로 확정됐다는 알림이었어요. 1시간 반 뒤였습니다. 저는 강민혁 단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우려 했는데 강민혁 단장이 먼저 일어섰어요. 디렉터, 바쁘신 줄 압니다. 바인더는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 더 꺼냈어요. USB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봉투였어요. 이건 저희가 제안하는 비용 구조입니다. 강민혁 단장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밀라노시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부요. 삼성은 시공하고 검증하고 인도합니다. 열쇠를 넘기고 나면 우리는 빠집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소유권이 밀라노에 있다고요? 중국 컨소시엄은 30년 임대의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삼성은 열쇠를 넘기고 빠진다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밀라노시 기술 인력을 저희가 직접 교육합니다. 96일 시공 기간 중에 밀라노 엔지니어 80명이 모듈형 ESS와 녹스 시스템 운영 인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공이 끝나는 날이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이에요. 강민혁 단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소회의실에 바인더와 봉투가 남았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비용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유럽 컨소시엄의 72%, 중국 컨소시엄보다는 20% 높았습니다. 반값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유권이 밀라노에 있고 원격 제어 조항이 없고 킬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면 20%의 차이는 보험료였습니다. 140만 시민의 목줄을 지키는 보험료. 11시 영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아르노 위원장의 얼굴이 떴어요. 배경이 브뤼셀 EU 본부 집무실이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니었어요. 입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발디 디렉터, 수요일 마감을 넘겼소. 지금 브뤼셀에서 제 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오. 저는 화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위원장님, 마감을 넘긴 건 정전 때문이었습니다. 밀라노가 암흑에 빠진 밤에 서류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르노 위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정전 이야기는 됐소. 본론으로 갑시다. 최종 입장을 들려주시오. 유럽과 중국 공동 파트너십, 서명할 준비가 됐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원장님, 중국 컨소시엄 기술 부속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어떤 문제요? 저는 발렌티나의 분석 보고서와 도어티의 EIB 기밀 보고서를 화면 공유로 띄웠습니다. 긴급 유지보수 프로토콜, 분쟁 시 가동 중단 조항, 그리고 11개 도시에서의 원격 차단 전력. 한 줄 한 줄 설명했어요. 아르노 위원장이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듣더니 도어티의 기밀 보고서가 나오는 순간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발디 디렉터, 그 보고서를 어디서 입수한 거요? 아르노 위원장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EIB 마일스 도어티 리스크 디렉터가 직접 밀라노에 와서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도어티 디렉터는 이 구조를 유지하는 한 EIB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르노 위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유 보증은 EIB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최강 카드가 무력화된 거였죠. 이건 절차를 벗어난 거요. 아르노 위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EIB가 회원국 시청에 직접 기밀을 넘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오. 도어티가 월권을 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원장님, 월권인지 아닌지는 브뤼셀에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밀라노 시민 140만 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저는 절차보다 사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23년간 유럽의 규칙 안에서 고개를 숙여왔던 자신을 봤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라는 권위 앞에서, 이유라는 간판 앞에서 한 번도 정면으로 맞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어둠을 직접 겪었으니까요. 140만 시민이 영하 15도에 갇혔던 그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밀라노 인프라 복구 파트너로 삼성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96일 내 전면 교체가 가능한 로드맵과 하드웨어 레벨에서 원격 접근이 차단된 보안 구조, 그리고 시공 완료 후 소유권을 밀라노에 넘기는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화면 너머에서 손을 들었어요. 발디 디렉터, 당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소. 이건 유럽의 연대를 깨는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유럽의 연대가 밀라노의 전력을 끊을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숨기는 거라면 저는 그 연대를 깨겠습니다. 영상 회의가 끊겼습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먼저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검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후 인프라 위원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23년간 쌓아온 브뤼셀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지만 가슴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가벼움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디렉터, 시장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강민혁 단장의 바인더를 집어들었어요. 96일의 로드맵. 이걸 들고 시장실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밀라노의 오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전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리에서 전력 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깜빡거리는 가로등이 보였어요. 저 가로등이 다시는 깜빡거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데이터만 들고 오는 사람들. 모욕을 당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0.97초 만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들. 시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 웡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이 손짓했어요. 발디, 들어와. 웡 회장이 새로운 조건을 가져왔어. 웡 회장이 일어서며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잡았어요. 손이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발디 디렉터, 정전 때 고생이 많으셨죠.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람의 계약서 300쪽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웡 회장님. 어떤 조건을 가져오셨습니까? 감정을 빼고 물었어요. 웡 회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전 사태를 보고 저희도 반성했습니다.
밀라노에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기존 제안에서 가격을 추가로 15%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 대비용 비상 발전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어요. 시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 추가 인하면 유럽 컨소시엄 견적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무상 발전 시스템까지 3조 7천억의 구멍을 안고 있는 시장에게 이건 마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웡 회장님의 제안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발렌티나의 최종 분석 보고서와 도어티의 EIB 기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웡 회장 앞에서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건 중국 컨소시엄 기술 부속서의 완전 분석 결과입니다. 시장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핵심도 조항을 설명했어요. 긴급 유지 보수 프로토콜의 원격 제어 권한, 분쟁 시 인프라 가동 중단 조항, 그리고 EIB 기밀 보고서의 11개 도시 사례. 시장의 얼굴이 읽는 동안 점점 굳어졌습니다. 웡 회장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태블릿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발디 디렉터, 이건 오해입니다. 웡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긴급 유지보수 프로토콜은 시스템 안전을 위한 표준 조항이에요. 모든 인프라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웡 회장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웡 회장님, 중대 결함의 정의 권한이 왜 컨소시엄 본사에 있습니까? 밀라노시에 왜 없습니까? 웡 회장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건 기술적 효율성 때문에.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11개 도시 중 6곳에서 분쟁 기간 중 원격 차단이 발생했습니다. EIB 독립 감사 결과입니다. 이것도 기술적 효율성입니까? 웡 회장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인상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처음으로 그 밑에 맨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가웠어요. 발디 디렉터, 비즈니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밀라노를 돕고 싶어서 온 겁니다. 돕고 싶어서 반값에 심장을 달아주고 그 심장의 스위치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돕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시장을 봤어요. 시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웡 회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시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웡 회장이 일어서며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시장님, 발디 디렉터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밀라노의 3조 7천억의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마지막 말에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포장지는 이미 찢어져 있었죠. 시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장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발디,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큰일 날 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EIB가 검증한 데이터예요. 시장이 창밖을 봤어요. 그런데 중국을 빼면 대안이 뭐야? 유럽 컨소시엄은 아르노 위원장이 중국과 묶어놓았고 저는 강민혁 단장의 바인더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삼성입니다. 시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제가 파쇄기에 넣었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바인더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3단계 로드맵, 96일 전면 교체, 모듈형 ESS, 녹스 보안망, 그리고 소유권 밀라노 귀속 조건. 시장이 바인더를 넘기며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96일이라고? 시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실적인 겁니까? 이게 선수촌 48시간 설치, 0.97초 전환, 0.00% 오류율.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시장이 바인더를 덮고 저를 봤어요. 발디, 내가 삼성을 밀 줄은 몰랐어. 제안서를 파쇄기에 넣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름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23년 경력이 무색한 실수였어요. 시장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르노 위원장과 정면 충돌하면 EU 기금 전체가 날아갈 수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했어요. 시장님, EU 의회 인프라 청문회에 밀라노 건을 올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새 파트너의 조건을 투명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아르노 위원장이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건 막아야 해요. 시장이 눈을 감았어요.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문회라, 아르노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장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밀실에서는 아르노 위원장의 판이었지만 생중계되는 청문회장에서는 숫자가 판을 바꿀 수 있었어요. 시장님, 밀라노가 밀실에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140만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결정되어야 해요. 시장이 눈을 떴습니다. 좋아. 청문회를 요청해. 내 이름으로. 시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마테오 리치와 마주쳤습니다. 정전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큰 덩치가 쪼그라든 것 같았습니다. 디렉터. 마테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뜻밖이었습니다. 유럽 긴급 백업 발전기 8기. 전부 폐기 판정이 났습니다. 영하 15도에서 디젤 라인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밸브실이 노후화되어 있었어요. 납품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테오의 목소리에서 자존심의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독일제 엔진이 최고라고 외치던 사람이 그 엔진의 사망 진단서를 직접 읽고 있었습니다. 리치 공학자,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저는 마테오에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밀라노의 기술 현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마테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뭘 증언하라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진실을요. 100년 된 유럽 인프라가 어떤 상태인지, 정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이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을요. 마테오가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복도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무겁게, 사무실로 돌아와 EU의회 사무국에 청문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밀라노 시장 명의였어요. 의제는 밀라노 인프라 복구 파트너 선정의 투명성 확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 요청서가 브뤼셀에 도착하면 아르노 위원장은 물론이고 웡 회장도 움직일 겁니다. 밀실의 카르텔이 공개석상으로 끌려 나오는 걸 가만히 지켜볼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도어티의 2장짜리 비교 서류가 놓여 있었고, 강민혁 단장의 바인더가 열려 있었고, 발렌티나의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이 숫자들이 말하게 하면 됩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강민혁 단장에게 2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단장, 로렌초 발디입니다. EU의회 청문회에 삼성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강민혁 단장이 2초 만에 대답했어요.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